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제3자가 기망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될 수 있고, 사기를 용이하게 도와준 경우에는 사기죄 방조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결코 낮은 처벌 수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만일 편취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망행위의 요소가 부존재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 혐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입니다. 때문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만일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으려고 했으나 돈을 빌린 후 사정이 어려워져 약속한 변제일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속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 상황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행위 당시의 재산 정도, 계약 전제사실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들입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왜 받아야 할까요? 보통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더불어 재산상 이득도 취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사기의 범해, 인과관계, 재산상 이득 등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의 요건이 결여된다면 사기죄의 미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해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면 사기죄에 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전제되는 기초사실을 시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사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분도 전후 사정을 헷갈려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 공감이 되지만, 의뢰인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하나씩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할 때 기억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전화목록, 메시지 등을 같이 봐가며 기억이 날 수 있는 단초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이해시키고 면담 이후에도 그러한 방향성에서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도움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혐의와 불송치 등의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도움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많은 고소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건은 전세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가해자의 집안 내력에 신뢰를 가지고 수억의 큰 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고 못 받고 있었는데, 이때 법무법인 한경은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 측과 여러 협상을 거친 후에 대부분의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 의뢰인분은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되셨습니다. 그때 의뢰인분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비용을 분납하여 부담을 줄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기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보다는 부동산 등 객관적인 담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 등기를 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한 사건에 연루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였습니다.